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테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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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 테마 가라는 저와 함께 하도록 네. 하게 되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팀장님에 관한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요. 저요? 전래동화보다도 더 재밌게 종목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유,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핫테마를 확인해 보기 전에요. 지난주에 종목 AS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와 관련해서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조일 알미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수익률은 6%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사실 7%대 급등세 나타냈고 오늘도 1%대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33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현재는 또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였는데 이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담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추가적으로 더 담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그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그냥 보유하고만 있다. 라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내년 6월부터 그 알루미늄 원 소재라고 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또 금지하겠다라는 뉴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쪽은 또 가격 인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향 알루미늄 이슈까지 추가해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먼저 핫테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핫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태양광 수요가 태양광주 뜨거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태양광 관련한 게 핫테마로 먼저 나왔고요. S에너지의 경우에는 7%대 오름세고 모듈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LS 일렉트릭 6%대 오름세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늘 52주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죠. 6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한 테마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자라고 하면 태양광은 앞으로도 쭉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또 노드스트림 또 공급 차단한다라고 해서 어찌됐건 LNG 가격이 선물 가격이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4%까지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최종은 한 2.2%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들이 조금 급등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 또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 또 1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 스탠스 자체가 유가를 쉽사리 끌어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연료비 자체에 대한 부담들이 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신재생은 많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전도 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상이랑 해상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력을 생산을 하려면 4년에서 7년이 걸리고요. 원전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매출이 인식되고 빨리빨리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태양광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한 2조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급 자체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호재 중에 하나는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 가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도 꾸준하게 상향이 되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신고가 영역을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고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폴리실리콘 등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종목들 살펴봤는데 네. 팀장님이 꼽아주신 종목은요? 실리콘보다는 모듈 쪽이 사실은 수익성이 조금 더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모듈 쪽 하면 한화솔루션을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한화솔루션보다는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100% 태양광 관련된 수익에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다행히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케미칼 부분의 수익성이 조금 둔화가 되는 거는 어쩔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케미칼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한쪽으로 좀 쏠리는 기업보다는 사실은 주가 탄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높게 잡았습니다.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선 잡았는데 그냥 꾸준하게 조정될 때마다 꾸준하게 담아보는 전략으로 해서 9만 원 선까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6만 원 선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모듈과 관련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꼽아주셨고요. 매출의 100%가 태양광 수익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52주 신고가인 72,000원 선을 넘어서서요. 9만 원 선까지 잡고 있고 계속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번째 핫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시면은요. 다음 테마입니다. 네, 태양광 수요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요. 죄송합니다. 진격의 K방산 하반기 계속 믿어도 될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방산주라고 하면 저희 태조 이방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그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네. 관련한 종목들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M코리아의 경우에는 5%대 오름세고요. 나머지 에이스테크라든지 대양전기공업까지도 1%대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랠리가 과연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또 수주 소식이 들렸죠. 폴란드의 K9 자주포랑 K2 전차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시작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뉴스에서도 홍보하고 전문가들도 자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 거의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해외 유명한 방산 특히 미국이나 독일 이런 쪽은요. 유명하긴 하죠. 근데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에 가성비도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폴란드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이제 FA50이라고 해서 경비행기까지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의 또 전차 사업에 대한 거, 호주의 이제 레드백 관련된 것들까지 사실은 독일과 경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폴란드에서 물꼬를 잘 터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만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도 저는 믿을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소식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응이 정말 빠른 우리나라 K방산은 끝까지 주목해 봐도 괜찮겠다. 하반기까지 열고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요?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대장주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크게 이슈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화그룹 자체가 사업 구조가 개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가를 항상 발목을 잡던 애가 한화 디펜스였거든요. 별도 상장하게 되면은 조금 악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름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방산이 합쳐지면서 한국판 로키드 마틴. 네,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누리호 두 번째 고도화 사업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판 스페이스 X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실적으로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천억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들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이 될 때마다 꾸준하게 담아보는 전략으로 해서 목표가는 한 10만 원 선까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한국판 스페이스 X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